네. 그러면 오늘 그래요. 기후 우리 심각해요. 시장도 기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기후 얘기해 주실 전남대학교 해양학과 함유근 지구환경과학부 아니세요? 네, 지구환경과학부기도 하고 해양학과 그 안에 이제 해양학과가 있습니다. 예. 함유근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유근 교수님과 함께 아까 어떤 분이 고딩 동창이라고 야 유근이 나왔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 자주 봐가지고 네네.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뭐 웃으면서 저희가 이야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심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후 변화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례적으로 이번 해 그냥 또 그렇게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후변화 관련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 생각해 보시면 작년도 엄청 왔어요. 작년도 이제 집중호우가 엄청 왔었죠. 네, 강남 그러니까 다 이제 잠기고. 이런 게 완전 추세적으로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되면 극한 강수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오는 강수가 아니라 극한 강수가 이제 비가 올 때 한꺼번에 확 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강수 패턴이 조금 바뀐다 이런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어떤 강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패턴이 바뀐다. 네. 이렇게 정말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쏟아지는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더워진다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가 되면 온도가 일단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증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바닷물의 증발. 네. 그러면 이제 증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고 그럼 비가 올 때 이제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네. 지금 이제 온난화가 뭐 진행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심각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수님? 일단 그 탄소 배출량을 보면 저희가 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인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출되는 탄소량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계속 늘고 있고요. 매년 그 배출되는 탄소 양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 온난화도 훨씬 가속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들이나 이런 것들도 뭐 경감되기보다는 더 강화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기후와 관련 있는 이런 기상 현상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이건 전 지구적인 현상일 테니까. 네, 난리죠 지금 뭐 전 지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미국 동남부 북동부죠. 북동부 버몬트주에도 이제 폭우가 내려가지고 뭐 기록적인 폭우가 왔고요.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이제 뭐 비도 많이 왔고 또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또 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같은 지역에 이상 고온 현상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슈퍼 엘니뇨 현상이랑 또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동남아도 지금 엄청 덥군요. 그러니까 더웠어요. 올 초에. 지금은 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3월, 4월에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캐나다가 한번 또 산불이 엄청나지 않았어요? 우리 구호대가 갔었죠. 우리 구호대도 갔었잖아요. 지금 가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기상 이변과 관련이 많이들 있다고 생각하는 뭐 엘니뇨, 슈퍼 엘니뇨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니뇨라는 현상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현상이거든요. 지구 온난화랑 관련이 없는 현상이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 엘니뇨의 정의는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0.5도 이상 상승하는 게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올라가는 현상을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올라가요, 그게? 그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온도가 조금 높았던 해가 있고 낮았던 해가 있는 것처럼 이제 해수 바닷물 온도도 조금 높았을 때가 있고 낮았을 때가 있고 이러니까 엘니뇨도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슈퍼 엘니뇨라고 부르는 거는 이 엘니뇨의 강도가 올해 좀 예측되기로는 올 겨울에 조금 강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엘니뇨를 넘어서 좀 강한 엘니뇨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슈퍼 엘니뇨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뭐 적도 부근에서는 당연히 태양을 많이 받을 테니까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는 당연한데 평소 따뜻해지는 것보다 0.5도 이상이
올라가고 네. 그게 6개월 이상이 지속이 되면 이제 우리는 그거를 엘니뇨라고 네. 부르고 근데 거기에 바다가 따뜻해진다는 거는 결국 해류를 따라서 여기저기로 그 뜨거운 온도를 퍼뜨리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게- 바다를 네. 통해서 가기도 하고 대기를 통해서 가기도 바람. 합니다. 아 네. 이렇게 달궈진 뜨거운 공기가 네, 네, 네. 아 바닷물에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네. 공기가 네, 데워지고 공기도 그게 이제 뜨거워지고요. 바람을 통해서 네. 이렇게 된다. 네. 그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엘니뇨가 이슈가 되는 게 전지구적인 현상이라 그런 건데요. 일단 해수면 온도 엘니뇨를 정의하는 것 자체는 네. 열대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갔냐 안 갔느냐로 이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네. 지역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지역의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증발이 많이 되니까 거기 강수량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대기를 통해서 대기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전지구적으로 퍼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이게 파문이 일면서 이렇게 파동이 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엘니뇨와 관련된 돌이 하나 던져지면 그게 이제 파동을 통해서 전지구적으로 퍼지는 그런 식으로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대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네. 더 뜨끈한 공기 같은 게 상층부에 더 형성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뭐 공기들과 만나면서 이제 네. 비가 급작스럽게 많이 네. 온다든지 이런 네, 일들이 네. 벌어진다는 거군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온 집중호우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상청에서는 어떻게 올 여름 예보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남부지방 중심으로 엘니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좀 많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예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엘니뇨가 한 20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네.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그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경향성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뭐 이렇게 집중호우처럼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 게 전부 다 엘니뇨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막 폭우가 막 쏟아지기 전에도 동남아 같은데 스콜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약간 스콜 비슷하게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스콜은 뭐 또 동남아 다른가? 가보면 뭐 잠깐 내렸다가 다시 빨개지고 그런 현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열대성 강수가 이제 스콜인데요. 네.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긴 좀 달라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내리는 강수 패턴이 달라지고 있는 것만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급하게 엄청난 양의 그러니까 스콜이랑은 조금 다른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비가 많이 내린다는 거는 결국 그만큼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엘니뇨나 이런 거에 영향일 수도 있다. 네. 네.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안 주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상 기온 네. 또 이상 기후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훨씬 다반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근데 사실 10년 전에도 이상 기온이 있었다 그러고 네, 뭐 네. 장마 진 것도 뭐 보면 그잖아요. 네, 맞아요. 2% 얘기 들으면 자기 헬기 탔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풍락동에서. 그럼 뭐 20년, 30년 전에 들으니까 그냥 반복되는 거지 뭐. 네. 근데 우리는 매번 그거 당할 때마다 이상 기온이다, 이상 기온이다, 막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치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강수량 같은 거를 측정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수치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비가 한번 내리면 예를 들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그 양의 비가 몇 년에 한 번 올 정도의 이벤트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근데 지금 내리고 있는 폭우의 양 같은 것들은 뭐 10년 내에 10년 수십 년 내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충청도 쪽에 폭우 많이 와서 이제 인명 피해도 나고 그랬던 그 케이스는 1000년에 한 번 오는 정도의 이벤트라고 1000년에 한 번? 이제 어느 정도나 온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실감나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뭐 200mm 뭐 이렇게 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간당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맞나요? 그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양이 왔느냐 한 달에 뭐 1000mm 왔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달에 1000mm 내리고 뭐 이런 거는 일단 하루로 바꾸면 그렇게 많은 양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하루에 이제 뭐 200mm 내렸다 그러면 이제 엄청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건 거의 기록적이고 그런 걸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1000년에 한 번 내리는 강우.
그러니까 뭐 여지껏 본 적도 없는 그런 그 이벤트인 거죠. 정도예요? 네, 네. 근데 또 지역이 또 한정이 되는 게 네. 예전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요즘에 집중호우를 네. 보면 특정 지역에 그냥 집중되는 맞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는 패턴이 예전에는 네. 장마 전선이랑 같이 결부돼서 오는 비가 많았어요. 네. 장마 전선이 일단 정체 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비를 지리하게 계속 뿌리는 그렇죠. 그런 장마전선 지리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집중호우가 내리진 않아요. 장마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장마라고 이제 보긴 하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장마에 의해서 오는 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랑 다른 장마 전선에 결부돼서 오는 비가 아니고 그냥 뭐 지구 온난화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급격하게 발달하는 어떤 그런 비구름? 대류 현상에 의해서 오는 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그 한랭전선과 네, 네. 온난전선이 오츠크의 기단과 네, 어? 네, 네. 남태평양 그렇지. 북태평양인가? 그렇지. 두 개가 이제 북태평양 기단과 오츠크의 기단에 딱 맞물리는 지점이 그렇죠, 그렇죠. 장마 전선이라고. 네, 네. 위에는 이제 동글동글 돼 있고 네. 밑에는 세모 그렇지. 동글뱅이 세모. 네, 네. 거기에 만나요. 시험에 꼭 나왔죠. 예? 지리 시간에 시험에 꼭 나왔어. 네. 지리 시간.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거에 의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네, 네. 뭔가 이상 기온이든 이런 걸로 이제 어마어마한 비구름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집중적이고 아주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린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비 내리는 형태 스타일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가 왔을 때 네. 예를 들면 기후가 이렇게 바뀌고 작황이 이렇게 바뀌고 네.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줬냐. 이제 그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슈퍼 엘니뇨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엘니뇨는 이제 저희가 관측한 일을 한 20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슈퍼 엘니뇨로 발생한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는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인명 피해는 많았어요. 제일 이제 강한 슈퍼 엘니뇨 아주 역대급이었다고 부르는 게 97년, 98년 케이스인데 이제 엘니뇨가 97년 여름부터 98년 여름까지 1년 동안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97, 98 엘니뇨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단은 동남아 지역이 지금처럼 덥기 때문에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굉장히 기록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 여름에는 폭염, 98년 여름에는 폭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프로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지수 그런 곡물 지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엘니뇨의 반대 위상이 라니냐거든요. 그 라니냐랑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니냐가 네, 라니냐가 발생하면 그 곡물 지수 가격이 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오히려 엘니뇨 때는 이게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쌀 생산량 이런 것들이 늘었던 해도 있고 줄었던 해도 있고 이래가지고 엘니뇨랑 관련성 그렇게 크진 않은데 슈퍼 엘니뇨는요? 슈퍼 엘니뇨도 9798 엘니뇨 때는 오히려 작황은 좋았어요. 쌀 생산량 그래요? 우리나라 쌀 생산량 좋았습니다. 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항상 피해를 준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상기상 현상들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네. 인명 피해가 나고 재산 피해가 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죠. 알겠습니다. 엘니뇨가 올해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끝날 겁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가 네. 훨씬 더 상황이 아마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엘니뇨라는 현상은 항상 겨울에 최절정기를 맞습니다. 겨울이 최절정기예요? 네, 이거는 예외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엘니뇨 발달기 여름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생기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미 생기긴 했습니다. 이미 생기긴 걔가 했고. 지금 우리한테 영향 주긴 애매하겠네. 왜냐면 저 동태평양 쪽이라면서요. 네, 되게 멀죠. 이제 아까 그래서 이 호수에 돌 던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아닌데 그건 아니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엘니뇨 영향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면 네. 우리나라 기후가 꼭 엘니뇨에서만 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네네네. 지리적으로도 멀고 영향을 주긴 하지만 네. 지리적으로도 멀고 다른 효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럼 가까운 칠레 같은 데 보면 돼요. 그런 데는 영향이 아주 확실하게 지금 있죠. 영향 확 주고 네, 있어요. 네, 그렇죠. 포도 작황 안 좋겠네. 칠레포도 네. 작황까지는 모르겠고요. 바로 또
이어지시는군요, 홀로. 칠레 포도. 우리나라가 FTA 해갖고 칠레 포도 많이 갖고 옵니다. 그쵸.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렇군요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실제로 그쪽 그 아메리카나 뭐 이런 쪽에 멕시코나 이런 쪽에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이제 홍수까지 이어지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포도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게 그 포도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올해 빈티지는 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올해 근데 이제 동태평양이 뭐 엘니뇨라고 하지만 꼭 거기 아니라도 적도 인근들은 다 뜨겁게 달궈질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올라가는데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게 어떤 그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지구 온난화처럼 전지구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엘니뇨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전형적인 해수면 온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서태평양은 오히려 해수면도가 낮아지거든요. 엘니뇨가 생기면 네네. 엘니뇨가 생기면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신기하네. 그 전지구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태평양이면 이제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데쯤이 네. 대충 서태평양일 네. 것 같은데 네.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태풍 영향은 덜 오겠네요. 왜냐하면 태풍이 영향이 오려면 네. 서태평양 쪽에 뜨겁게 달궈져 갖고 거기서 이제 저기압이 형성돼 갖고 이제 점점 네.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다면 열대성 저기압의 다른 얘기죠. 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은 덜 받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내려가는 정도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그래서 태풍 발생 수는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근데 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위치가 약간 옮겨가긴 하는데 발생 빈도 수는 발생 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9798 같은 케이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태풍 발생했던 것들. 9798 엘니뇨 때는 오히려 네, 한 태풍이 2배 정도 늘었다? 됐어요. 네, 태풍 발생. 근데 어쨌든 그 지구 온난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아주 겁나는 통계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지금 높을 수 있는데 1.5 이상 높으면 뭐 지구상에 있는 뭐 생물체 중에 뭐 네, 저희가 임계점으로 보죠. 네. 그거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냐? 1.5도를 겁주는 거냐? 1.5도를 넘는다고 안 생기던 현상이 갑자기 생기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1.5도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한 어떤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1.5를 넘었다고 해서 뭐 1.49였을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 1.5도가 되면 막 뭐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진 않을 거지만 그 정도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그 전에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거다라는 어떤 경고 같은 경고 메시지 같은 거죠. 하기야 뭐 1.5도 딱 그때 그 전부터 자 1.5 됐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네, 재앙이야 이제 준비해 이렇게는 않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1도 정도 상승하는 상태고 지금 벌써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전이랑 조금 뭐 예전이랑 비슷하다는 얘기 하셨지만 예전이랑 수치적으로 보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졌고 1도가 상승을 아무래도 이제 기후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도 있고. 근데 이게 1도에서 또 1.5도가 되면 또 다른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죠. 뭐 어떤 거야?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지금 강수 패턴들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훨씬 뚜렷해질 거고 폭염 같은 것들도 빈번해질 거고 그리고 겨울철 한파 같은 것들도 오히려 지구 온난화가 되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트 기류 같은 게 약해지면서 한파 빈도는 또 늘어나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더 빈번해질 거고. 그러니까 여름 겨울에 온도 차이 커지겠네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예전보다 많이 더운가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네, 덥고요. 체감하는 건 옛날에 더 더웠던 것 같아요. 94년 뭐 이럴 때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밤에 진짜 선풍기 하나 가지고 선풍기 앞에 모여가지고 겨울에는 또 옛날에 아우 저 난로 떼고 그래가지고 더 추웠던 것 같고 94년 2010년인가 그때도 엄청 네, 더웠는데 94년도 엄청난 폭염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지구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도 올라간 건데, 예를 들어서 과거 1850년에서 지금 비교를 하면 1도가 올라간 건데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1도 올라간 거 그냥 별거 아닌데.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 체온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사람 체온이 36.5도에서 37.5도가 되면 이거는 뭐 1도밖에 안 올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사람이 느끼고 안 느끼고를 떠나서 전지구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건 완전히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5도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동토층이 녹게 되는데 그 동토층이 녹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숨어 있던 탄소들 있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원래 이제 묶여 있어야 되는 애들이 네. 이제 한번 빠져나오면 그때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이게 공포를 조장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그 친구들은 일단 나오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친구들을 뭐 온도 낮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그렇게 이제 열려버리면 그때는 이제 되돌이킬 수 없다는 말인지 네. 그래서 좀 더 있다.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구동토층 안에 이제 그 녹아 있는 메탄이거든요, 메탄. 네.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좀 물어보실 줄 알고. 오늘 여기 약간 좀 마음 상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네. 이제 영구 동토층은 말 그대로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을 저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네. 부르는데 그게 녹기 시작하면 거기 안에 있는 가스들이 나오게 되고, 가스들이 나오면 거기 있는 가스들이 다시 그거를 땅 속에 집어넣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뭐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뭐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해보려고 네.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잡아가지고 어디 지하 같은 데 넣어놓으려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아직 실용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땅에 있던 게 대기 중으로 퍼져버리면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퍼져버린 거거든요. 판도라 상자가 열려버린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1도, 1.5도가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일어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은 지금도 조금씩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기 때문에 뭐 1.5도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죠? 뭐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탄소 거지 배출을 뭐. 줄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일단 탄소 배출을 저희가 완전히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 기적적으로 어떤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당장 내일부터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 이렇게 해도 지구 온난화는 수십 년간은 계속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지구 뭐 피드백이라고 부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소 배출 줄인다고 해도 그거는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한 거고, 저희는 이미 사실 저희가 그런 말 많이 버린 몸이라고.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네, 버린 몸이에요. 저희 이미 이제 10년, 20년, 30년은 탄소 배출을 기적적으로 줄여도 온도 계속 올라갈 겁니다. 지금 겪는 현상들 계속 겪고 이게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구가. 적응하는데 또 줄어진 탄소 배출. 우리가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죠. 진짜 네. 죽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그래도 뭐 우리 생애까지는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우리 생명이 위험받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천천히 진행되니까. 네. 그죠? 네. 우린 괜찮아요? 뭐 그냥 이러고 사는 거죠, 뭐. 아니 나는 충청도에 어디예요, 도대체? 뭐 고향은 서울이고요. 지금 광주 삽니다. 전혀 서울 느낌이야. 충청도 느낌이 정확하게. 아니 나는 근데 네. 이제 시간이 다 됐긴 한데 난 다시 태어나면 자연과학 쪽을 좀 가보려고. 너무 여유가 있는 학문인 것 같아. 자연과학이 이 사회과학 이쪽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하는데 네. 자연과학은 네. 딱 얘기하면 딱 권위가 있잖아. 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함익윤 교수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날씨 관련해서 궁금한 거 저희 또 한번 여쭤보러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